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항공학회 굉장히 큰 학회에서 또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특히 이제 항공학회 하면 제일 잘하는 게 뭐 에너지 쪽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또 에너지하고 환경에 대한 얘기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다 교과서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어떤 역할,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어떻게 이런 거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하고 사회적인 거라고 관계가 되고,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수준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일단 그 수준이 높아지면 거기에 맞게 조금 더 어떤 질적으로도 조금 더 뭔가 나은 어떤 생각을 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미세먼지 연구라기보다 이제 미세먼지 사업 관리를 하면서 이제 그런 뭔가 연구하는 사람하고 또 관리하는 사람하고 사업방식이 확 다르죠. 네, 그래서 뭐 관리하면서 이제 느꼈던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과학과 기술, 여러분 과학 기술을 띄어서 생각해 본 적 별로 없으시죠? 과학 기술, 나는 과학한다. 그런데 여기 오신 분 대부분은 과학은 모르고 기술, 항공하는 사람한테 과학 물어보면 뭐 과학 방식을 아는데 그 다음에 더 이상 묻지 마라. 그 얘기는 결국 과학은 모른다는 얘기죠. 네, 모르는 거 모르는 거고 아는 건 아는 거다. 그래서 과학과 기술이 분명히 차이는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술을 잘 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과학하고 기술하고 왜 접목해서 총기시험을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 에너지와 환경, 왜 관련이 되는지 이걸 좀 예시를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는 듯하면서도 막상 자세히 물어보면 잘 모르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갖다 보니까 기자들이 이제 막 야, 이 사람이 뭐 얼마나 잘하는지 막 이것저것 막 물어보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식으로 정말 엉뚱하게 물어보는 거죠. 요즘 또 뭔가 청문회 시즌 되면 뭐 정말 생각지도 못한 걸 가지고 하듯이 그만큼 굉장히 미세먼지의 세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상대방이 원하는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할 수 있죠. 유치원생이 물어보는 거하고 또 대학생이 물어보는 거하고 전문가가 물어보는 거하고 또 뭐 배출을 하는 사람, 또 의사가 물어보는 거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전반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화두가 결국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이다. 그럼 탄소 중립하고 미세먼지하고 무슨 관계이다. 이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원래부터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관계가 없는 듯이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 관계를 잘 이렇게 설정하고 하지 않으면 왜 뻘짓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하는 일의 어떤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뭔가 아까 제가 수준이 있잖아요. 후진국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하는 거 해도 되죠. 근데 선진국은 주변에 그걸 다 이제 뭔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거냐. 그러나 뭐 주의껏 모르고 하면 엉뚱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 예로 이제 질소 사람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 미세먼지 얘기하지만 미세먼지가 왜 생겼을까? 근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별로 안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가 굉장히 뭐 많은 분들이 인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에너지 데이터도 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IEA 관련돼서 그 보면 이제 중국의 에너지 소비 패턴이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절대량 많죠. 그래서 서서히 가다가 갑자기 증가하게 되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을까요? 2001년에 WTO에 가입합니다. 그 뒤로 바로 급격하게 증가하잖아요. 근데 에너지가 증가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뭐 생산도 많이 되고 그래서 기술적인 위협은 많이 느꼈지만 환경에 대한 것들은 전혀 누구도 생각지도 않고 또 환경 문제가 2013년에 이제 정부가 승복을 하고 말씀드렸을 때 아무도 그 원인이 뭘까 얘기를 안 하고 막 그냥
한 거죠. 근데 이 에너지와 환경의 관계를 안다 그러면 뭐죠? 올 것이 오고 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어떤 뭔가 이런 뭐 해안이라고 뭐 하지만 너무 당연한 건데 관심을 안 가진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에너지하고 환경은 뭐 교과서적으로만 관련된다고 했지 현실에서 딱 나타났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 그냥 어떻게 미세먼 줄일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하고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너무 유치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에너지와 환경은 이렇게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그거 말씀드리고 그 당시 2014년에 이제 이게 한 달 정도 중국에서 엄청난 심호가 있어서 우리도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또 공교롭게 그때 전후에서 이제 2016년에 코라세이프라고 해서 미국과 이제 대기조사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석탄 하나 발전소 충청도에서 이게 충청도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막 이제 경제 성장만 하다 보니까 발전소가 충청도에 발까지 50%가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이제 생각이 없는 거죠. 아 우리 전기만 잘 생산하면 된다. 환경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화력 발전소 없애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지금의 우리의 의식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라는 걸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경유 자동차 이제 유럽에서 그냥 쓰니까 근데 또 그런 디젤 게이트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절대적으로 보면 또 우리나라의 어떤 뭐 이렇게 수도별로 이제 랭킹을 매기는 게 있잖아요. 제일 뭐 나쁜 데가 이제 인도지만 그다음에 뭐 몽고 울란바토르가 한 3, 4위쯤 되고 베이징이 한 10몇 위쯤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서울이 35위쯤 되고 일본의 도쿄가 한 70몇 위. 그래서 초미세먼지 수준에 보면 작년 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한 20근처고 일본이 10근처에서 일본보다 훨씬 나쁜 2배 정도 나쁜 거죠. 뭐 그런 게 이제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사장님이 이제 미세먼지 부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는데 작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의 관리 기준을 바꿨어요. 그동안의 건강에 영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를 리뷰를 해가지고 그 수치가 5예요. 그 얘기는 아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다음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미세먼지는 우리가 지금 아까 20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5까지 가려면 뭐 리니하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공개한 거고 이거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장기적인 너무나 빠른 문제라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미세먼지는 해결해야 될 문제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지만 또 그런 거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막 이렇게 뭐 협력하려고 하는데 그럼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이 이제 가장 큰 나라니까 보면 중국 우리나라가 중간에 이제 끼어서 보면 인구도 좋고 뭐 이렇게 하는데 GDP도 이제 가장 적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출량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그다음에 GDP당으로 보면 일본이 이렇게 에너지 소비가 0.1이고 우리나라 0.2, 중국은 0.4. 이게 이제 수준 차이인 거죠. 우리는 그러면 에너지를 지금 일본보다 2배 정도 GDP 수준을 많이 쓰고 또 1인당도 봐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줄여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보면 중국의 1인당 CO2 배출량이라든가 이렇게 에너지 소비량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적죠. 이 얘기는 앞으로 중국이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다. 경제 성장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그런 어떤 여지가 있는 걸 감안해서 뭔가 같이 논의도 하고 풀어가야지 이건 막 그냥 뭔가 뭐 감정적으로 뭐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학공학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죠. 에너지 담당하는 연구하는 데서
그냥 연구비만 잘 나갈 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전문가로서 그런 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잘 산다는 게 뭐죠? 물건 많이 생산해서 그걸 많이 소비하는 걸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럼 뭐 에너지 많이 쓰는 걸 잘 사는 거잖아요. 간단한 지표가 뭐 에너지 많이 쓰는 걸 잘 사는 거죠. 여러분 뭐 자동차 있어야 되고 뭐 추울 때 더 따뜻해야 되고 이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역풍이 일어나서 대기오염 돼서 노출되니까 건강이 나빠지니까 뭐가 잘 사는 거지?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된 거죠. 균형치를 이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해야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하나를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균형을 맞추려면 이렇게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막 때려잡자, 공산자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럼 결국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게 결국 밸런스를 맞춰서 아까 제가 WTO가 WHO에서 5마이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거 굉장히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 뭐 스톡홀름이나 이런 정도의 도시에서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그 균형을 어느 수준까지 계속 이제 낮춰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 방향 이거 자체도 근본적으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떤 접근 방식이나 이게 다르니까 접근 방식이나 이렇게 적절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저도 이 프로젝트 하면서 많이 질문하는 게 이게 3년 동안에 500억 썼는데 미세먼지 얼마나 줄였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굉장히 자기는 탑 클래스에 뭐 하는 사람 그런 질문이 적절하냐 이런 그 기본적인 인식 자체부터가 안 돼 있는데 뭘 줄인다는 것 자체가 또 줄이는 게 어떻게 해서 줄이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뭔가 전문인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세먼지에는 이제 미세먼지라는 건 그냥 학술적인 정의예요. 그런 것들 미세먼지의 속성 중에 그 물리적인 속성이 결국 이제 크기라든가 물성들이 있다 보니까 눈으로 미세먼지가 작잖아요. 10마이크로 작으니까 눈으로 안 보이는데 여러분 걱정은 눈으로 보일 때 걱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농도하고 관련되는 거죠. 농도가 많으면 담배 연기도 보이는 거잖아요. 담배 연기 0.3마이크론밖에 안 되는 건데 보이는 이유는 좁은 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좁은 공간에. 근데 좀 있으면 없어지지 안 보이죠. 금방 농도가 써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세먼지의 속성이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는 단위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복합 물질이니까 이제 이 화학적 그런 속성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독성이나 건강 문제 그리고 생물학적인 박테리아나 곰팡이나 바이러스나 이것도 다 크기가 있으니까 그 미세먼지의 정의는 공기 중에 떠 있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액체상이나 고체상 물질로서 10마이크로도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미세먼지가 뭐라고 해야 되나 독성이 적고 낮고 뭐 이거 떠나서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 한 0.1마이크로 그런 것도 작은 거잖아요. 그거 당연히 미세먼지에 속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게 미세먼지니까 마스크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노출을 줄이려고 미세먼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미생물 바이러스는 미세먼지의 속성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살아있는 거죠. 그게 전쟁을 하게 되면 포로를 잡으면 포로지만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얘가 또 어떻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죠.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걸 또 이해할 수가 있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뉴스레터나 이런 데 팁으로 일반인들한테 알려드리는데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조금씩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누구나 다 조금만 생각하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걸 전혀 이게 이렇게 다른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일반인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이나 지식인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사고방식을 하는 게 자기 분야 이외에는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건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그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그런 게 너무 약하다 보니까 막 휘둘리는 거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어디서 배출됩니까? 근데 배출에만 관심이 있죠.
근데 또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이동하고 또 여기 비거에 이렇게 넣으면 PM이2가 나오는 거죠. 여기 PM이2 없는 데 나오는 거죠. 이렇게 반응해서 뚝딱뚝딱 해서 나오는 거죠. 그럼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를 어렵게 하고 그런 일을 미세먼지 우리 생활 속에 다양한 공간에서 노출되니까 줄이려고 공시용기도 쓰기도 하고 마스크도 쓰기도 하고 뭐 여러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게 나는 괜찮은데 근데 어린애나 어르신이나 또 이렇게 환자들은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딱 보이죠? 고령층, 그 다음에 기저질환자들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똑같은 논리예요. 미세먼지와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나 속성이 똑같아요. 근데 약간 다른 게 이제 이건 급성.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로 뭐 죽는 사람 생기고 근데 미세먼지는 바로 죽는 사람은 잘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옛날에 죽었죠. 런던 스모그나 이럴 때는. 네. 지금은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아니지만 속성은 너무 똑같다 이 얘기는 관리하는 방식이 비슷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저 혼자만 굉장히 고민했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니까 좀 더 얘기하기가 편하더라고요. 너무 속성이 똑같기 때문에 이걸 하나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근데 아까 그 그림으로 보이면 잘 또 일반인들이 모른다고 해가지고 또 설명을 좀 이유가 났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요거에 관심이 많죠. 대출. 그다음 요거 이제 생활 속에서 실은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게 관심 받는 거죠. 근데 노출에는 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뭐 이런 방법론 자체가 잘 세팅이 안 됩니다. 왜? 뭘 위해서? 뭐 이런 거보다 그냥 뭐 하면 도움이 되겠지. 이제 우리 사회는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 그러면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요. 예. 빨리 해야 돼. 네. 조금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네. 미세먼지 이게 미세먼지는 이제 온 동네에 다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때려잡자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어느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냐? 이렇게 하는데 자꾸 뭘 완전히 뭔가 없애야 된다고 없앤다고 해서 여러분 그림자를 없앨 수 없듯이 실제로 없애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잘 생각해봐라. 그 미국 북미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미세먼지가 그런 건강 영향이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스트럭처를 했는데 결국 배출에서 농도가 결정되지만 중간에 기상이라든가 화학 반응 또 이런 영향을 미쳐서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사회적인 요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취약한 게 대기과학이죠.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해서 그 수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에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평생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결국은 저는 이 배출하고 노출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배출 중에서 대기감색 저감 기술 이쪽으로만 주로 신경 쓰다 보니까 이쪽 대기과학이라든가 건강, 보건, 생활보호 기술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고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직도 이제 그 관리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아까 누구 어느 분이 오니까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하다는데 이제 똑똑하다는 건 뭐가 똑똑하냐? 뭐 이런 전체 기본적인 스트럭처를 짜고 그걸 막 이렇게 실현하려고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문제가 다 지금 당장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쭉 우리가 관리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미세먼지 줄이라 그러니까 우리 정부 말 잘 듣고 지금 최고의 기술을 다 적용했는데 우리가 왜 줄여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이제 억울하다는 거죠. 그럼 억울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들을 좀 합리적으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또 저감 기술들을 확보를 해서 그럼 우리 여러 가지 상황 와서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줄여야 된다. 좀 설득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죠. 네.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이 과학적인 제가 연구를 하고 또 실증 기술도 일부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가장 취약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느끼죠.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들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걸 잘 보시면 기존에 각자 있는데 서로 연결돼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이것도 대충 대충 하고 있어요. 대충 해가지고는 여러분 축구 대충 해서는 아시안 게임 나와서도 잘 못하죠. 근데 우리가 국민들이 바라는 거죠. 월드컵에 나가서 뭐 8강, 4강 하길 원하는 거죠. 월드컵 수준으로 하려면 각자 실력이 출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력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스트라이커도 있고 좀 축구를 하려면 11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게 이제 어떤 균형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이제 배출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가 수송, 생활 이렇게 발전 나와가지고 이렇게 분류해서 이제 국가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13개 정도로 분류를 해서 그래서 1999년부터 배출량을 산출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국민 눈높이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죠. 국민들이 또 어떤 인식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너무 또 낮은 수준에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억울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서 갑자기 증가하는 것들은 이런 배출량의 어떤 성비하게 하다 보니까 수치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또 국민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동안 속였구나. 근데 이게 이제 결국 이제 그런 게 아닌데도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이제 그런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인식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감화 중에서 뭐 석탄화력발전소에 없는 거 다 있죠. 근데 왜 더 줄여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또 기술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는 다 이런 거 배웠죠. 여름철, 겨울철. 그런데 겨울철에 왜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고민해야지 뭐 중국의 영향이 왜 언제 많이 나오는지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겨울 되니까 또 걱정해야 되니까. 네. 이런 기상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럼 겨울에 그런 기본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 겨울에 난방을 하니까 또 에너지도 많이 떼고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혼합부가 더 낮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지식인조차도 왜 겨울철에 갑자기 또 미세먼지가 높아지지?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의 상식이나 전문 지식이 너무 얇다. 그래서 뭐 최소한 뭐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먼지 농도 보면 제가 이렇게 꿀들을 쭉 보면 이게 초미세먼지 보세요. 이쪽에서 결국 그 이때가 제일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존은 또 이때가 높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별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좀 기상적인 요인들이 많이 관여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미세먼지라가 여러 가지 특성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기체상 물질들이 미세먼지로 변환되는 거죠. 도깨비 같은 문제가. 요 과정들이 근데 여러분 주식 투자한다고 주식 까는 게 아니죠. 과정을 잘 모르니까. 그거를 우리가 또 밝혀내는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하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자연은 좋은 건 나쁜데 그게 이제 그 자체로서 나쁜 게 아니라 누구하고 만났을 때 좋으냐 나쁘냐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이제 뭐 식물하고 만나면 포도당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태양 요즘 전기 에너지 만드는데 태양이 또 이제 오염물질을 만나면 미세먼지를 만들어요. 태양이 잘못한 건가요? 보면 예.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런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걸 왜 그런 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응 챔버를 만들고 이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아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 보이는 걸 정교하게 또 미량을 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들이 또 필요한 거죠. 하나의 또 직감만한 장비들이 필요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막 게다가 산불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또 안타깝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요즘 막 최근에까지는 만배에 끓인 미세먼지가 있는데 이게 불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불을 잘 때도 결국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기후변화 원인이고 되게 못 되니까 오염수가 나오고 불이 결국 이제 기후변화가 대기오염물이 되는 원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너지를 쓴다는 건 다 불 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불만 잘 관리해도 미세먼지 문제의 한 80%를 해결하는 거예요. 불 관리를 잘 못하는 게 연소하는 사람들, 또 에너지 하는 사람들. 이 기계과 화공과가 책이 큰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검색 같은 경우에 이제, 먼지 중에서도 이제 검색 같은 경우는 온난화 영향이 있지만, 대부분의 먼지들은 산란시키잖아요. 먼지가 많으면 지구 온난화를 또 완화시켜서 냉각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먼지를 여러분들이 다 마시려고 하진 않겠죠. 네. 왜? 미세먼지가 더 가깝잖아요. 기후변화보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IPCC 그 보고서에서 이제 하고 또 우리나라가 만약 지구 온도를 뭐 이렇게 1852년보다는 이제 1.5도씨 이하로 줄여야 되겠다. 1850년부터 요 기준 되죠. 그러다 보니까 2050년까지는 뭔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넷제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탄소 중립 하기 위해서는 여기 멜텐도 있지만 블랙카본 뭐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이제 하면서 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지금은 6.6%밖에 안 되는데 60%. 자동차에 지금 수소 전기차 3.4% 이런 거 아까 배출원 중에 이동 오염원이 자동차들 또 에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바뀐다는 얘기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미세먼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세먼지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과거 방식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뻔히 앞길이 보이는데 그거 하면 안 되겠죠. 한 10분쯤 더 아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탄소 중립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럼 질소산업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질소산업 배출하고 지금까지는 딱 기술만 생각했는데 이제 배출을 같이 생각해고 또 반응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슈 분석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지금 문제 중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납세 주요 배출이 뭐냐 이렇게 국가미세먼지센터에 하면 이렇게 도로 이동 오염원, 비도로 이동 오염원, 연료연소 이게 이제 이런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제 발전이라든가 또 주거용 시설에도 많이 나올 때 뭐 전학습원이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대출소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이동 오염원에서는 화물차라든가 RV라든가 선박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역별로 이제 산업단지 위치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불균등한 거죠. 그런 부분들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센서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배출량을 산출하는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장 정보들이 있는데 배출량 산정하는 데가 사용되고 그냥 이제 사장되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이 3종에서 거의 97% 요게 4개 중에 97%를 차지한다고 나와있고 그럼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뭐 연료, 그다음에 연소 조건,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객가스 처리하는 부분들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 중에서 SCR 기술이 이제 효율이 높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파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술을 이제 리뷰해 보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가 돼 있고요. 그리고 뭐 특허 같은 것도 보면 SCR 돈 되는 얘기가 많아요. SCR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들 이렇게 보니까 이제 SCR 총매 시장이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많은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이거 하려고 아까 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된 건데 결국 이제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에서 테스트되니까 했는데 이 방기 시설에 대한 정보가 없다니까 암만 기술 개발해도 뭐예요? 어디다 쓰지? 어디가 수요가 있지? 이 기술이 적정한 건지 깜깜이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기술 개발하자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다. 최소 우리나라 그 방지 시설 DB가 있으면 어느 업종에 어떤 역량에 어떤 설비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언제 됐으니까 이제 언제쯤 가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스펙이 이거니까 더 강화시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사장되고 있었다. 그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실험실에서 요구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써먹으려면 실증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실증을 연구해야지 그 데이터 계산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아까 말씀드리다 보면 이제 석탄이랑 이런 석유를 확 줄어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어디 기술 개발해야 되느냐. 뭐 그래서 아까 그럼 기존에 뭐 이렇게 그런 에너지 전환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을 지금 기술 개발해가지고 10년 이상 있어야 써먹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거 시장이 없겠다. 줄이고 뭐 선박이라든가 이런 데 대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데 집중하고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된다.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우리 생활 속에 관련되고 그거로 인해서 대기온이나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미국 같은 데서 굉장히 EPA나 이런 데서 이런 쪽에 어떻게 해법을 만들어야 될지 고민하고 또 정책적으로 보면 에너지, 기후, 대기 정책이 따로따로 있는 거죠. 결국 통합해야 되는데 다 알고 있죠. 어떻게 통합해야 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를 감히 안 하려고 죠. 건강하지. 근데 그런 시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상황이다. 뭐 이런 건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많은 화공하시는 분들이 에너지 쪽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뭐 저희가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뭐 에너지 다 이제 쓰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뭐 일본보다도 크다는 게 조금 저는 이제 놀랐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기 참가하신 모든 분들 좀 에너지 절약을 하는 게 우리 대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어떤 길인 것 같습니다. 뭐 자료라든가 뭐 이제 추가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세션 끝나고 이만 단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